자, 지금 시간이 2022년 5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8시입니다. 볼린저 밴드? 예, 볼린저 밴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팁만 알고 접근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계획된 형태의 거래 전략을 가셔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자. 볼린저 밴드. 이제, 기준은 그다지, 그러니까, 정의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예. 자. 기본적으로 중심선이 있어요. 예, 중심선. 예.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정 간격으로 예, 똑같아요. 거리가 예, 위에 상단선이 있고 아래에 하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볼린저 밴드는 가운데에 중심선이란 게 있어요. 중심선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부터 중앙이죠. 중앙으로부터 위아래 동일 간격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존재해요. 자, 요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심선으로부터 상단선까지의 거리는 중심선으로부터 하단선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만약에 중심선을 밑으로 내려요. 중심선을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상단선도 밑으로 내려가고 하단선도 밑으로 내려가요. 왜? 등간격이니까. 그쵸? 중심선을 밑으로 잡아 끌어서 내리면 상단선과 하단선은 중심선으로부터 등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다. 자, 반대로 중심선을 위로 올려버리면, 그죠? 상단선은 위로 가게 되고, 하단선은 아래로 가게 돼. 예, 하단선도 이렇게 위로 가게 되죠. 자, 요게 등간격이고, 요게 등간격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나면 아래로 간다는 거는 음봉의 확률이 높은 거고 위로 가면 양봉의 확률이 높은데 예, 음봉이 나면 상단선이 발달하게 되고 위로 가면 양봉이 나면 하단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요 기본 개념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자, 중심선이란 게 있어요. 중심선에서 상단선까지의 거리는 중심선에서 하단선까지의 거리와 같다.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A equal B예요. A와 B는 값이 같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A와 B는 같고 예, 중심선에서 상단선까지의 거리, 중심선에서 하단선까지의 거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면 예, 똑같이 얽혀서 끄집어 내려지는 거죠. 반대로 위로 올려버리면 예, 똑같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을 내면 상단선이 내려오고 양봉을 그리면 하단선이 올라오는 이유가 이 중심선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중심선이 이동하면 예, 한쪽의 선이 발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상단선이 발달하고 위로 끄집어 올리면 하단선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죠. 자,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빠르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배우기 제가 8시 반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아까 중심선 이야기는 드렸죠. 예, 중심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상단선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는 중심선을 밑으로 끄집어 내렸다는 얘기예요. 예. 하단선이 위로 본다. 이거는 중심선을 위로 끄집어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요게 매도의 조건이고 이게 매수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매수랑 상관없고 이거는 매도랑 상관없어요. 됐죠? 예. 그러면 이건 무시하세요. 이건 무시해.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와 상관없는 형태예요. 상단선이 위를 보거나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야 될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이것만 찾아요. 이것만. 됐죠? 이것만 찾으세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 이것만 찾아요. 다른 거 다 포기. 이 구조만 찾는 거예요. 매도할 때는 예,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하는 거고 매수할 때는 하단선 위를 보면 매수하는 거예요. 나머진 포기. 나머진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설명드렸습니다. 하단선이 위를 볼 때 매수한다. 됐죠? 네.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 매도한다. 됐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자, 다음이에요. 이제 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래로 가면 매도라고 했죠. 이게 위로 가면 매수예요. 근데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매도는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전고가보다 상단선의 위치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매도의 조건은 상단선이 전고점보다 낮아야 돼. 예. 요게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내가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단선의 위치가 전고점보다 낮으면 오케이. 전고점보다 높으면 아니에요. 전고점보다 높으면 아니라고요. 생각을 더 해야 돼. 됐죠? 자, 하단선은 매수죠. 매수는 하단선. 전저점보다 높아야 돼요. 됐죠? 예. 요런 구조여야 되죠, 여러분. 전저점 여기 있고, 매수권 여기 있고. 하단선이 전저점보다 낮다? 그럼 한 번 더 고민해야 돼요. 다른 조건을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상단선이 전고점 아래에 있고 아래를 보면 그게 매도하라는 거구나. 반대로 하단선이 전저점 위에 있고 위를 보면 매수하라는 거구나. 그쵸? 요것만 기억하시고 거래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됐죠? 이것만 찾으세요. 이것만. 죽을 때까지 이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뭘 하냐? 각도.
이렇게 둔한 게 있고요. 이렇게 예리한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됐죠? 상단선이 급하게 내려올수록 좋은 거예요. 급하게 내려올수록 좋은 거예요. 하단선도 급하게 올라간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둔한 거는 별로예요. 네? 그럼 선을 봤을 때, 여러 개인데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 각도 좋은 거는 쓰고, 각도 안 좋은 건 버리세요. 각도가 안 좋으면 쓸 필요 없어요. 각도가 좋아야 돼. 각도가 좋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각도가 둔할수록 약한 겁니다. 약한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 상단선이 위를 보면 에라 모르겠다,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상단선이 전고점 아래에 있으면 매도, 하단선이 전저점 위에 있으면 매수입니다. 상단선이 전고점 위에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야 돼요. 다른 조건 따져봐야 돼요. 하단선이 전저점 아래에 있으면 조건을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도가 예리하면 좋고 각도가 둔하면 별로예요. 자, 첫 번째 정의에서 한 얘기 뭐예요? 상단선 위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지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지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안 해요. 매도는 안 한다고요. 상단선 위에서도 매도는 하지만 매수는 안 해요. 이걸 지키세요. 자,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당연하죠. 자, 이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요.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죠? 이거 밑에 매도 안 되죠? 이해되세요? 매도 안 되잖아요. 하단선 아래니까 매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곧버스 사면 안 된다니까요? 곧버스 사시고 홀딩 하실 거잖아요. 지금 하단선 아래 있다고요. 여기는 매수해야 될 가치가 없어요. 간단하게 정의됐죠?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수니까. 이게 지수니까 곧버스 입장에서는 예, 여기가 매수해야 될 자리예요. 여기는 매도해야 될 자리지. 잠깐만요. 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야겠네요. 예. 여기는 매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매도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매수가 안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매수가 되죠. 예. 이 월봉만 봤을 때는 요 1번, 2번이면 2번 밑에서는 매도는 없는 거예요. 2번 밑에서는 매도가 없다고. 왜? 어차피 여기 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매수 영역에서 곧버스를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사면 안 되죠. 월봉을 보면 딱 나와요. 근데 사. 왜 사요? 사면 안 돼요. 이건 내려가고 올라가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347.72까지는 고버스를 사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고버스를 들고 가요? 나는 1번 위에서 했으니까. 그죠? 나는 1번 위에서 고버스를 샀어. 그러니까 2번 아래에 있을 때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좀 조정하는 것도 괜찮고 올라가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번 아래에서 고버스를 사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손실 나죠. 손실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 타. 그럼 이 높은 가격에서 물을 타면 단가는 높은데 가격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단선 밑에서는 하방을 안 봐. 상단선 위에서는 잠깐만요. 하단선 아래에서는 하방을 안 보고 상단선 위에서는 상방을 안 보죠. 오늘 종가가 345.50이요. 그러니까 347.72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하단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해야 될 만한 가치에 전혀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르든지 말든지. 그죠?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영역은 건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됐죠? 이걸 꼭 머릿속에 담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일봉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거래 다 망치는 거예요. 돈이 일봉을 보고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요. 관리가 안 돼. 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일봉은 하루 이틀 차트만 바꾸면 다 망가져요. 돈으로 들이밀고 하루 이틀만 때려 부으면 차트가 망가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 안 돼요.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하지 말고 월봉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월봉을. 왜냐? 일봉은 누적의 개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월봉은 누적의 개념이 통해요. 왜냐면 월봉 하나를 만들려면 일봉을 20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0개를 사용하면서 돈이 축적돼요. 그 축적된 힘을 갖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분봉에서 들어가는 돈을 아무리 측정해봐야 그 다음날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지 말고 월봉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일봉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지 일봉에서 거래를 계속 들어가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상단선 위에서 매도한다.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한다는 불변이에요. 불변. 가격을 벗어나면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을 보세요. 예, 주봉을 딱 보시면 봐요.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예,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상단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상단선. 자, 상단선 여기 있죠. 하단선은 없어. 그죠? 하단선은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매도가도 안 왔어. 그죠? 자, 월봉을 보면 352 위가 매도고 주봉을 보면 352가 매도예요.
주봉은 하단선이 없잖아요. 위를 보는 하단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월봉은 매수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매수가인 347.72 아래에서는 매수 영역이 되는 거죠. 주봉은 사실 관여한 게 아니에요. 주봉은 이건 뭐 밑으로 밀면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선이요. 하단선. 예. 이건 내려가도 문제 없는 거니까 쏟아진 거예요. 근데 월봉이 다시 하단선 근처로 감아 올린 거죠. 근데 감아 올리는데도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하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막 지수는 2% 넘게 오르는데 실제로는 상단선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단선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매도 쳐요? 매도 칠 이유가 없지. 그죠? 상단선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하방을 공략하냐고요. 내버려 둬야지.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볼게요.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상단선이 어디 있어요? 상단선이 여기 있죠? 여기 두 개 있죠? 1번, 2번. 자, 그죠? 저건 매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거는 매도를 해도 된다고요. 상단선이 저기에 있으니까 저건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단선을 보세요. 예. 하단선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금요일날 아랫꼬리를 쫙 끌어올렸는데 하단선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봉은 아랫꼬리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길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봉의 하단선은 없습니다. 없어요. 됐죠? 주봉에는 하단선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상단선만 있습니다. 상단선만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주봉은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곧버스를 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곧버스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3번. 정고점. 정고점이랑 너무 가까워. 다시요. 상단선의 위치가 전고점이랑 너무 가깝다고요. 그래서 전고점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짱구를 굴려야 돼요. 전고점을 넘으면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단선을 막고 전고점을 넘지 않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베스트예요. 근데 상단선을 막고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야 돼요. 왜? 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보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단 상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단선을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하지 마요. 예, 이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근데 왜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매수를 못했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죠? 왜냐? 내 몫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왜 탐하세요? 네. 자, 중요한 건 하단선이 없어요. 이 말은 누르면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누르면 내려간다. 누르면 내려간다. 기억해 두세요. 누르면 내려가요. 중요한 건 뭐다? 이번 주 고가를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셔야 돼요. 다음 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그죠? 다음 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머리를 굴리죠. 다음 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상태만 보고 전략을 짜면 다음 주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대응이 안 되지. 그래서 매도는 상단선, 매수는 하단선. 예, 그걸 머리에 쫙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봉. 일봉도 하단선이 각도가 엉망진창이에요. 보세요. 없잖아요. 저가 위에 없죠? 예, 오늘 저가 위에 없어요. 그 얘기는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봉도 하단선 엉망, 그 다음에 주봉도 하단선 엉망. 지금 하단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건 월봉뿐이에요. 근데 월봉이 하단선의 위치가 347.72이기 때문에 347.72 아래에서 매도를 하려면 일봉이나 주봉의 상단선을 써야 돼요. 일봉이나 주봉의 상단선을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각도가 좋아야 돼요. 각도가. 근데 지금은 주봉도 그렇게 각도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개파락이 나와야 각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내리고 지금보다는 아래에서 끝나고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끝나야 각도가 좋아지면서 내려가기 좋아져요. 근데 보합으로 끝나거나 갭상승이 오는 케이스면 각도가 더 둔해져요. 그러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불리해지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불리해진다는 얘기는 곧버스를 매수하기에 그리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순리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막 사다 보면 지금은 곧버스 가격이 싸지 않아요. 지금 싼 가격이 아닙니다. 2,700원이라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지금 가격이 절대 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들이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작정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셔도 안 돼요. 왜? 지금은 상승시간 다 썼거든요. 이제 하락 시간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마음 놓고 막 매집했다가 하락 들어가면 상당히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푸근히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경 쓰시면서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이게 바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마음 놓고 배팅하시면 안 돼요. 자, 곧버스를 거래하시잖아요. 곧버스를 거래하시면 곧버스를 이렇게 켜면 돼요. 곧버스를 이렇게 켜시면 되는데, 월봉을 딱 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요? 하단선. 여기잖아요. 그쵸? 2,600원. 하단선이요.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2,600원. 짠. 그리고 2,640원부터 매도해요. 2640. 여기 2,600원. 매수. 이미 시작하자마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있잖아요. 이건 다 매도 영역이라고요. 이 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김양현님 안녕하세요. 이 위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들고 가는 거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는 거지,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 매수 자리 아닙니다. 2,645원 위로는 신규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들고 갔다 그냥. 왜? 전고점 넘었거든. 전고점 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는 없어.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주봉의 매수가 줬나요? 제 기억엔 안 줬어요. 보세요. 예. 주봉 매수가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안 줬잖아요. 안 왔다니까요.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올라간 거지. 상승한 거지. 매수가를 준 적이 없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사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찍지를 않았는데.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위에 공간은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별일 없어요, 안 건드리면. 근데 욕심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해요. 예. 자, 지금 각도가 별로예요. 예. 이 정도면 각도가 나빠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각도가 별로예요. 이걸로는 저가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수 가치가 좀 떨어져요.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하단선이 이렇게 몸통 안으로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위로 갈 거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덜 오르거나 좀 확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럼 갭상승이 나오면 주봉은 매수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등가로 시작하면 매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매수가는 어디다? 2,600원 아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건가? 예. 자, 이게 모바일 버전이란 말이에요. 누르면 보이시죠? 화면. 지금 실시간이지만 조금 딜레이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모바일 버전의 띵글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PC 버전이에요. 예, 제가 화면에 틀어 놓은 거는 PC 버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직장인이 PC 버전을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지. 자, 모바일 버전입니다. 이거 곧버스 이렇게 누르면 밑에 4개의 기능이 떠요. 가격, 차트, 매수, 매도. 실제로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버튼이 있는 건데, 여기 차트를 이렇게 누르세요. 차트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랑 똑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PC 버전이랑 차트가 똑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과거로 바꾸고, 예? 시점을 과거로 바꾸셔야 돼요. 현재로 보면은 연동되는 거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예. 여기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예. 상단선, 하단선 다 보이시죠? 보시면 돼요. 예. 보시고, 하단선이 저기 있네. 저 가격 아래로 가야 나 매수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단선이 내려왔네? 이 위로는 매수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된다니까요. 차트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시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상단선 어딨지? 하단선 어딨지? 그걸 과거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차트가 연동이 돼서 보조지표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를 보려면 과거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되지?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열려요. 아무것도 없네. 이 구조면 2,600원 이하밖에 안 돼요. 열어보고, 하단선이 별로 강하지 않구나. 안 사면 돼요. 그죠?
하단선이 별로 안 강하면 안 사면 된다니까요. 하단선이 강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단선이 강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사보라고 했잖아요. 왜? 그때는 하단선이 강했거든. 지금은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예, 김종인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하단선이 더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뭐 보면 안다? 차트를 보면 알아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상하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상상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잖아요. 그러면 매수도 꽝, 매도도 꽝이에요. 다음 주에 주봉은 갭상승이 없는 한 매수, 매도 둘 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봉의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네, 차트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안 봐요. 안 보니까 답이 없죠.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 안 보는데? 안 보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답이 없지. 자.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월봉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 보면 보세요. 여기 상단선 있죠. 하단선 없어요. 상단선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딱 요 위에가 매도잖아요. 요 위에가 매도라니까요. 이렇게 쫙 매도 1번 매도. 매수는 없어요. 그 상단선, 하단선만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매도 치고 싶으면 상단선 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양봉 나서 저 1번까지 가면 곧버스를 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살 가치가 없잖아요. 상단선 위가 아닌데. 그럼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게 대단한 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상단선이 어딨지? 하단선이 어딨지? 다음 주, 다음 달 상단선, 하단선 어딨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근데 안 보니까 계속 상상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다음에 상단선은 어디 있어요? 다음에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누르면 보여요. 단순한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이게 상단선이라는 게 저거고 저게 내려와 있네. 그러면 그 위는 매수 안 하면 되겠네? 아니면 매도하면 되겠네? 네. 상단선, 하단선만 알아도 전략 세우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으로. 보시라고요. 시간 나시면 눈으로 직접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안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떠드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차트를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눈에다 켜놓고 보셔야 이게 와닿지. 차트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판을 드리는 거예요. 써보시라고. 써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고. 상단선, 하단선 그 개념만 알고 접근을 해보세요. 지금보다는 훨씬 재밌으실 겁니다. 예, 되게 중요한데
별 관심들이 없으세요. 예, 별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SK 하이닉스요? 볼까요? SK 하이닉스 이거 있을걸요? 여기 있다. 자, 짠. 예. 아직 상단선 안 왔어요. 하단선은 없어요. 근데 상단선이 아직 안 왔어. 예. 눈에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PC 버전으로 좀 볼까요? PC 버전으로 보면, 안 왔잖아요. 여긴데. 한 11만 4,465원 정도? 여기가 상단선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얻어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답이에요. 자.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띵글이라는 앱이 있고 띵글 스톡이라는 앱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앱이 스톡입니다. 예. 유한타증권 API를 써서 만들었으니까 유한타증권 계좌 트시면 쓰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쓰게끔, 예, 무료 사용이 가능하게끔 일부 기간을 넣어놨기 때문에, 예, 써보시면 돼요. 해보세요. 특히 고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얼마야 사야 될지 그걸 보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이 가격에 그냥 사볼까? 이러시지 마시고 한두 푼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전략 말고, 예, 어느 정도의 가격을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가격 잘 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가격 잘 와요. 확률이 높다고요. 그 가격에 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보세요. 제발.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띵글에서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은 띵글에서 하고, 띵글에서 회원가입하면 여기 이메일 정보를 요 스톡에다 입력하면 이제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아마 15일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써보세요. 그리고 써보시면서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왜 저 가격에다가 얘기를 하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특히 고버스는. 자,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단선 밑에서는 매도하지 마라. 상단선 위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그죠? 근데 하단선을 뚫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단선을 뚫고 내려갈 때는 개인이 현물을 살 때예요. 상단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개인이 현물을 팔 때입니다. 예외예요. 예외. 다시. 상단선을 들고 올라갈 때는 개인이 현물을 팔아요. 그때는 매도를 늦춰야 돼요. 반대로 하단선을 뚫고 내려갈 때는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때도 매수를 늦춰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단선 밑에서 개인이 매도 쳤다. 감아 올려요. 상단선 위에서 개인이 매수했다. 그러면 쏟아져요. 오늘 하단선 밑에서 외국인이 선물 사고 개인이 현물 팔았죠. 그럼 감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돈을 살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걸 다 제외하고 하단선 밑에서 사세요. 하단선 밑에서. 상단선 위에서 사지 마시고 하단선 밑에서 사세요. 고버스는 2645원 위에서는 매수 가치 제로입니다. 제로. 가장 비싸게 주고 사시는 가격이 2640원이에요. 그 위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2645원 위로는 신규 매수 대상 아니에요. 매집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2640원 아래만 공략하셔야 되고, 예, 기본적으로 2600원 아래만 가능해요.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판단이 내려져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 계획을 세우셔야 그게 전략이 됩니다. 다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셔야 돼요.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난 뒤에 판단하고 판단이 내리면 계획하세요. 보지 않고 상상한다? 그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C 버전도 체험판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버전도 체험이 돼요. 아이폰 쓰셔가지고 안 되시면 PC 버전 써보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삘이 와요. 몇 번 끄적끄적 거려보면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왜? 차트가 다 보여주니까. 물어보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요. 시가가 변하거든요. 그죠? 계속 변해요. 조건과 환경이 계속 변하는데 그때 물어보시는 거는 그때 환경에 맞는 대답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 변화된 환경, 변화된 조건에 대한 차트는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해봐라. 두 번째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시라고요. 그게 정의가 되셔야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예전에도 그냥 사서 물리셨잖아요. 예. 근데 또 똑같이 해. 그럼 방송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리딩을 하는 거지. 안 그러세요? 그냥 내 마음을 저 사람이 편안하게 해줬어 말고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안 되죠.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정보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괴리가 생겨요. 지금까지 실패한 건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존의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덜 당하는 방식. 예. 그 방식이 필요하시면 철저하게 관찰하는 습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걸 제가 다음 주에 계속 복귀해 드릴게요.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하면서 계속 복귀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개념을 잘 머리에 담아두시고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